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치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주제가 바로 외도예요. 많이 힘들어하고 아주 많이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외도의 가해자, 그리고 외도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용어부터 확실히 좀 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좀 알기 쉽게 한 사람을 외도의 가해자,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를 지켜본 사람을 외도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외도의 이 피해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 거죠. 실은 외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외도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을 거예요. 실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요. 기존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 혹은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길었던, 이러한 것을 순식간에 다 부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외도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산산이 파괴하는 일이죠. 아주 파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외도를 겪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화가 나요. 내 배우자한테도 화가 나고, 그리고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 대상한테도 화가 나지요.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비참하고 너무 죽고 싶고 아주 괴로운 마음만이 가득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 마음일 테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그 하루하루 겪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거예요. 하지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 이대로 지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무엇이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 진료실을 찾게 되지요. 부부치료를 그런 마음으로 받으러 오지요. 외도의 피해자분들, 실은 부부치료를 결정하시는 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 저 사람과 결혼 생활을 앞으로 잘 해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산산이 관계가 부서져 버렸는데 이게 극복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치료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결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저는 부부치료자니까 부부치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부부에게 외도가 생기면 이혼하는 것이 맞지 않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상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굉장히 괴롭지만 이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다시 좋은 부부관계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요. 실제로 몸이 아프면, 우리가 몸이 너무 많이 불편하고 혹은 생명이 위태롭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많은 치료를 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많은 것을 해보고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한 치료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큰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다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치료법을 다 해보려고 애를 쓰겠죠. 누구나. 얼마나 그 사이에 치료를 충분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부부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큰 사건, 마치 개인에게 교통사고로 정말 온몸이 다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큰 상처, 결혼 생활에서 그런 큰 상처가 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냥 지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낼 수 있지요. 다 해결되지 않지만 이것을 잘 묻고 지내겠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괴롭지만 시간 지나면 덮고 지나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회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픈 것과 힘든 것과 고통은 그대로 거기 있는데 그게 조금 생각이 덜 나는 것은 회복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에요. 부부치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은 제가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단 외도뿐만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누구나 부부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외도를 겪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 PTSD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큰 교통사고, 건물이 붕괴될 만큼 큰 사건, 혹은 차량이나 선박 사고와 같은 전쟁 같은 큰 사건, 또는 그만큼 큰 사건이 남들이 보기엔 아닐지라도 개인이 느끼기에 너무나 큰 사건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PTSD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외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외도는 PTSD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외도의 피해자들은 살면서 그만큼 큰 일을 겪기 힘들거든요. 그 사건을 겪으면 우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똑같은 것들을 이 외도의 피해자들은 겪어요. 항상 그 생각만 나고요. 꿈에서도 나와요. 항상 기분이 우울하고 언제나 불안하지요. 배우자가 항상 의심스럽고 항상 외도가 일어났던 상황과 사건에 집착을 하지요. 특별히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제 진료실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외도의 피해자분들께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들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외도의 가해자인 내 배우자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저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 사람은 모른다. 그리고 외도는 당신이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잊었다고? 나는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항상 생각이 난다고 해요.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언제나 내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보냈던 이런 문자들, 통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쉴 새 없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당신이 외도했던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괴로워해요. 극복을 하려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도를 겪은 이 부부가 회복하기 위해서 초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외도의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내 탓이다.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내가 더 잘했다면? 내 배우자가 외도한 그 사람보다 못났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부족해서? 이러한 생각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들어도 떨쳐버리세요. 관계 회복에 나를 탓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외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신 우리 부부치료를 받자 제안을 했는데 배우자가 거절할 때가 있어요. 참 속상한 일이에요.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가해자가 부부치료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를 때,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모를 때예요. 이게 그럴 일이냐? 이게 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만한 그렇게 큰 일이냐? 치료를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병원에 오셔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원에 가자. 마치 배우자는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뭔가 야단을 맞으러 간다는 기분이 들 거예요. 가는 순간 자기의 죄를
너무 크게 인정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 뭔가 병원에 가면 나를 비난할 것만 같은 기분. 치료자인 저와 외도의 피해자가 합심해서 가해자인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다고 알려드리세요. 병원에 오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당신이 잘못했건 안 했건 그것은 병원에 오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나는 정말 좋아지고 싶은데 내가 치료를 너무 받고 싶은데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치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앉아 있어야 피해자가 치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같이 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탁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이 영상을 보여줘도 좋아요. 이 부분을 보여줘도 좋고 함께 가자고 꼭 부탁하세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무 힘들다고요. 외도는 너무 큰 일이라서 내 주변을 둘러싼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지요. 하지만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실은 다 신경 쓸 여력은 없어요. 힘들 때 지금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은 나예요. 그리고 함께 지내고 있는 이 가족들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의 아이예요. 부모님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게 이 외도라는 상황, 어떠한 상황인지 실은 이해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요. 하지만 자녀는 어린 아이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거든요. 자녀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가 외도를 하면 정말 집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대화도 없고 더 이상 아빠 엄마가 웃지도 않아요. 함께 밥도 안 먹고 함께 잠자리에도 안 들지요.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안 보내요. 그리고 계속 싸우는 걸 목격하지요. 문을 닫아놓고 싸워도 소리는 다 새어나가니까요. 냉랭한 게 다 전달이 돼요.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돌아가는 것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저 엄마와 아빠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실은 뭔지 모른다. 아이는 무슨 기분을 느낄까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이 세상 전부와 다름없지요. 근데 이 자기가 믿었던 세상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요. 표현은 못하지만 몹시나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을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나?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뭔가 방을 깨끗이 치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치워놨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가 보다. 그래서 아주 불안해하지요. 부부가 회복이 된 다음에 아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해요. 부부는 다 회복이 됐어요. 부부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 아이가 달라지고 불안해진 게 돌아오지 않는 이런 부부들을 저는 또 많이 만나거든요. 꼭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그거예요. 힘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까지 힘들면 이것은 아이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더라도 아이가 있는 데서 크게 다투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혹은 아이가 조금 크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에 좀 싸우고 있어. 그래서 요즘 사이가 나빠. 하지만 너의 잘못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과 아무 상관없어.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엄마랑 아빠가 지금 싸우고 있어. 너도 친구랑 싸울 때 있잖아. 엄마랑 아빠 요즘에 좀 싸워서 잔뜩 지금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전이랑 달라진 거야. 너 잘못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넌 착한 아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화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너가 친구랑 화해하듯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좋아질 거야. 엄마 아빠는 노력하고 있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조금 좋아져요. 그리고 적어도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피해자분들께서 진료실을 찾을 때 실은 기대를 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치료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부치료는 그 중에 저는 꽤나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에서 노력을 많이 해보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외도의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엉망이 되었는지를 듣고 이해도 하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마 가해자가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한 이유가 되겠지만 말이에요. 이 시간에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면서 노력을 할 거예요.